얘하고 우리 앞에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었잖아요. 앞에 있었죠. 세 번째 챕터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었죠. 그 뭐 있었습니까? 개수재병됨. 그거하고 얘가 뭐냐 하는 거죠. 약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는 거의 전부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 적용해도 되긴 해요. 양으로. 그죠? 양이 많아지면 거의 미보상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농부들의 심리도 똑같다고. 작물을 재배하는데 여러 필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신기하게 잘 된 데는 자꾸 가요. 계약 농부들이. 근데 안 되면은 한두 번 갔다가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는 달라지겠잖아요. 수확기가 되면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가본 조사, 뭡니까? 계약자의 발길이 뜸한 농지는 딱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 이건 관리가 소홀했구나.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봤더니 이건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물론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비율도 심각한 거예요. 이걸 비율로 한 건데 이게 전부 그냥 면책을 할 거냐. 그렇죠? 이걸 일부 면책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는 거의 전부 면책일 가능성이 커져요. 앞에 보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기간, 보험 이렇게 순서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전부 면책 가능성이 많고 여기는 인수는 제대로 됐고 했는데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또는 계약자가 바빴어요. 대부분 시골에서 바쁜 이유는 배우자가 아프시거나 가보면 다 얘기를 말씀해 주시니까 아니면은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이장님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결국 농지를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완벽하게 다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으니까 뭐 군의원 나오면 아무래도 농지는 조금 팽개쳐지겠잖아요.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가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 발생한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잎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가 있어요. 근데 병충해가 보상하는 병충해면은 미보상을 잡을 수가 없죠. 보상하는 거라면. 근데 보상하지 않는 병충해. 근데 우리가 적과전이나 포도에서는 개수재병됨, 원인의 직관제 묻지 않냐고 병충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충해도 보상하지 않는데 이게 전체 과수를 다 덮은 병충해가 있을 수 있고 일부 피해를 주는 병충해가 있었잖아요. 그걸 뭘로 정한다고? 비율로 정하는 게 미보상 감수 미보상 비율이에요. 그걸 양으로 환산하는 걸 설명드렸잖아요. 양으로 환산하는 것은 그 평균 수확량에서 다시 또 수확량 빼고 비율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제초 분량이잖아요. 근데 방법서에는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조사서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마 2020년, 21년에 여기 조사서에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방법서가. 그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고 미보상 항목이 여러 항목으로 토양관리 또는 종자 분량 또는 시비 분량 해서 대략 10개 정도의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할 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미보상을 잡을 때. 그런데 거기에는 항목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피해는 병충해로 인한 거다 아니면 종자불량이다. 종자불량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이해를 해줍니다. 사장님 왜 얘는 고추가 좀 이렇게 모양이 다르네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육묘상에서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품종이려고 가져왔는데 이것이 키우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품종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약간 의심을 해. 얘가 개인가? 아닌가? 미은 오리 새끼. 오리가 백조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백조가 되기 전까지는 오리일 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겉모양이. 그러니까 오리일까 백조일까 고민하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뭐예요? 백조가 아니고 오리였다. 그죠? 이거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달려 있어야 될 고추가 엉뚱한 게 달려 있고 그래도 많이 달리면 괜찮아요. 근데 안 달려. 그래서 얘는 또 왜 이런답니까 했더니 또 할아버지 고추랴. 왜 할아버지 합니까 했더니 이것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일부의 고추는 뭡니까? 불량한 거죠. 그 계약자가 잘못했다 했던 간에 우리가 평가할 때는 불량한 것이 맞죠. 원래 그 품종이 심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가. 근데 다른 품종이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품종이 심어졌음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줄지 않는다면 상관없는 거죠. 수확량이 그대로 돼 있다면. 근데 수확량이 줄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하면 고추가 이런 식으로 달려야 되는데 이 고추는 식초에 담가갖고 먹는 조그마한 고추들 그게 품종이 따로 있는데 얘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럼 원래는 여기에 계약자가 재배하는 고추는 우리 흔히 하는 홍고추, 그죠? 그 고추 말린 고추 있잖아요. 그걸 생산하기 위한 고추였는데 이렇게 꽈리도 아닌 작은 것들이 막 수없이 달려 있으면 이건 상품성이 없잖아요.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보상 수수 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정해놓은 게 뭐다?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거다라는 얘기죠. 세 가지 체크해야 돼요. 이미 발생한 피해. 제초상 때 불량을 수감. 근데 병충해는 없죠. 그러면 병충해는 어디냐? 제일 앞에 용어 정리에는 병충해가 나와요. 그럼 뭘 써야 할거냐는 문제 생길 거 아니에요. 쓸 때는 일반적으로 뭐 쓴다고? 용어 정리 쪽으로 쓰라겠죠. 그래서 앞에 쪽 기억하시면서 지금 각 개별 품목들에 대한 방법서에는 뭐가 빠져 있다? 병충해가 빠져 있구나. 그러나 원래 있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해 두자 이 말이죠. 자, 들어갑니다. 비가림 시설 보장 보험금. 포도는 보험금의 종류가 뭐뭇이 있다고요? 수확 감소, 그다음 비가림 시설, 나무,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그죠? 그렇게 가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비가림 시설인데,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이게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여 손해액이. 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금 그래가지고 MIN. 자, 여기 MIN의 반대말은 맥스, 반대말은 맥스가 되겠죠. MAX.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미니멈, 이것을 맥시멈이라고 읽어요. 한 번만 적어주고 다음에 안 적을게요. 이것을 최소라고 그래. 최소. 원래는 최소고 얘가 최대예요. 그래서 근데 최대 최소니까 여러 개가 있을 때 최대 최소가 필요한 건데 보통 2개 정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 또는 큰 것 이렇게 해도 돼요. 작은 것이나 큰 것으로 그냥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냥 맥스 이렇게 미니멈, 맥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작은 것, 얘는 큰 것. 근데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고 들어갑시다. 작은 것을 지급한다. 그런데 미니멈에다가 손해액에서 못 뺀다고요? 자기 부담 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 중에? 보험 가입금액.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 손해액이 얼마가 났든 간에 거기서 자기 부담금을 빼거나 또는 손해액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뺀다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그 중에 작은 것을 지급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손해액이 500만 원이 손해액이 발생했어요. 자기 부담금이
아직 모르죠. 얼마인지, 그죠?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은 알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한 금액이니까. 그런데 포도의 비가림 시설은 포도 말고 어떻게 정한다? 그렇게 정하지, 어떻게? 그렇죠. 제곱미터당 시설비에. 그죠? 그게 얼마예요? 18,000원의 가입 면적이었죠. 그게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1000제곱이 시설되어 있는데 그러면 얼마의 보험 가입 금액이? 1,800만 원이죠. 근데 또 이게 시험 문제고 또 이론이다 보니까 딱 1,800원 정해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80에서 130까지 범위를 줬죠. 그리고 1,800을 0.8 곱하면 최소 보험 가입 금액. 1,800에 1.3 하면은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이잖아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다 외운답니까? 외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외워줘요. 당연히 외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손해액이 얼마이든 간에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 커버리면은, 그죠? 요거 뺀다는 게 좀 애매하죠. 근데 손해액에서 뭐 빼는 게 가장 낫다? 자기 부담 금이죠. 요걸 빼는 건 쉽지 않다. 그 금액이 빼긴 빼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온다면은 여기서 이걸 빼는 게 시험에 나올 거다. 그럼 한번 보자 이거죠. 손해액을 구할 때. 근데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알아야 될 것이 미리 그거예요. 우선 나부터 읽어 드릴게요. 피복제. 잠깐.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예요. 묶고서 이렇게 헷갈리게 여러분들이 요걸 요렇게 묶어요. 요렇게 묶고 따로 묶고 알았죠? 헷갈리니까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빼야 된다는 거 하나 두고 하나하고 보험 가입금 따로 나눠요. 두 개 별도예요. 그러면 뭐라겠냐면은 나 피복제 부분 피해의 경우 피복제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를 교체한 경우에는 전선인지한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자 봅시다. 그러면 시설하고 피복제 보험 가입 금액이 따로 설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설을 구조체라고 한번 해볼게요. 시설 자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피복제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이잖아요. 피복제가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피복제는 뭐냐면 덮는 것들이죠. 보통 우리가 시설, 하우스를 만들면은 뼈대가 있고 거기에 비닐로 씌우죠. 그리고 또 뭐 검은 막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이 피복제예요. 뼈대 같은 경우를 구조체라고 해요. 거기에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 양식시설 들어가죠. 그걸 뭐라 그래? 부대시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가림 시설은 그게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원내시설이라면은 뭐까지 들어가냐면 부대시설까지 개입이 돼요. 그래서 시설 자체의 뼈대나 뭐 철근이나 또는 중간 엮어지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구조체고 덮는 걸 피복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작물 재배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 그죠? 양식시설이나 난방시설을 부대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데 아까 18,00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000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0% 가입하면 얼마예요? 1,800만 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평가사들이 시설은 평가하지 않는데 그 점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있어요. 왜 손해사정 법인들만 시설을 하는 건가?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평가사를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도 다 시설 공부하고 1차 과목에도 선픽 1차 과목에 재배학에 한 파트가 원예 시설 항목이 있어요. 거기 시설 배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왔기 때문에 법인만 해야 된다는 또는 손해사정사만 해야 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어요. 약해요. 앞으로 평가사도 공부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평가할 날이 오게 되고 그럴 건데요. 나중에 이제 지금 뭐라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00% 가입하면 이건데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이 1000제곱이니까 200이라고 전부 한번 나눠볼게요. 200 그럴 수는 없지만 평가사 가서 조사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이만큼이 피해가 발생한 거야. 이 면적만큼. 그죠? 피해가 발생한 거야. 그럼 얼마가 발생한 거야?
20%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20%니까 손해액이 얼마예요? 여기다가 0.2 곱하면 손해액이 나오죠. 2,816에 360만 원이네. 그죠? 이게 손해액이에요. 그죠? 이게 뭐다? 손해액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안 되는 이유가 태풍이 밀고 나갔든 간에 어느 한쪽만을 예쁘게 밀고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쪽은 전체가 다 망가지기도 하고 또 어느 쪽은 뼈대는 괜찮은데 연결 고리들이 뭐 파손되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다 누워버리면 100%꽝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시설이 이렇게 있다가 완전히 이렇게 자빠져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빠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는 멀쩡하고 일부는 자빠진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그 면적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과목에서 공부하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분 쪼개서 조사하는 것을. 그러면 360만 원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생겨. 이게 최소 30만 원의 손해액의 몇 퍼센트? 10%의 최대 금액이 얼마? 100만 원이 뭐냐? 외울 거죠, 이것도. 최소가 10만 원에서 10%에 얼마까지? 피복제는 30만 원이죠.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써놨으니까. 뒤에 또 나와요. 보험 계산하는 방법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1억 원의 시설이었는데 9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사정사가 와서 사장님은 9천만 원의 보험을 받게 되니 한 200만 원 그 자기 부담 내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만 원 빼더라도 뭐 8,800이니까 어쨌든 그걸로 이익 볼 수는 없다 했죠. 손해보험의 핵심 뭐다고? 이건 부당이득 금지여가지고 원래 보험 그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의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손해보험의 기본 이론이에요. 그러면 생명보험은 이익이냐 이 말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보험을 지급할 때 이익 받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별개의 문제긴 하죠. 사실은 이익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손해니까 어쨌든 살고 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하여튼 살아 계셔요, 끝까지. 그러면 이게 사실 알고 보면 9천만 원의 보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손해가 이미 봐버린 거죠. 다시 설치하려면 얼마가 들어? 1억이 드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단 말.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보험금을 9천만 원 준다 하니 한 300만 원쯤 낼까? 뭐 사정서 왔으니까 밥값이라 하라고 50만 더 보태줄까? 이런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300만 원 났으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100만 원 내시오 그러면 어쩝니까? 썩기나겠죠. 만약에 200만 원씩 어쩝니까? 그냥 가라 하겠죠. 그래서 누구나가 이 자기 부담금은 적게 내고 싶어 하고 많이 내고 싶지 않죠.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대충 뭔 말인지. 지금은 아닐 것 같아도 다 똑같아요. 사람 심리는. 자기 부담금이 얼마나 왜 그렇게 나온가요? 얼마 적더라도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할 말 없는 거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아까 300만 원일 때 이 계약자에게 30만 원 내라 하니까 흔쾌히 냈어. 그런데 9천만 원을 한 사람에게 비율을 해가지고 사장님 한 300만 원만 내시오. 이렇게 되면 되냐 이거죠. 안 된다. 누구나가 적게 내고 싶어하고 많이 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놓은 게 뭐예요? 다 지워버리고 최소 30만 원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엇을 기준 잡는다? 손해액의 10% 선으로. 그러면 여기 이 계약자가 360만 원의 손해를 봤으니까 이 구조체는 10%면 얼마예요? 36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해액의 10% 36만 원이 뭐가 된다고? 자기 부담금이 되는 건데 조사를 해봤더니 2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조사해봤더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사장님 10% 자기 부담금이니까 25만 원만 내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최소 금액은 얼마니까? 30만 원이니까.
얘가 이해됐죠? 세 번째, 아까 9천만 원이 된 계약자에게 사장님, 자기 부담금은 300만 원입니다. 뭔 소리요? 왜 근디야? 보험금 많이 받으니까 근다요. 그러면 지금 이 손해사정사는 나쁜 맘 먹고 있죠. 왜? 자기 부담금 얼마인데? 손해액의 10%면은 900만 원이지만 뭘 넘으면 안 돼요? 100만 넘으면 안 되죠. 초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대 자기 부담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 계약자는 9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8,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한 거죠. 근데 8,700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 낸단 말이에요. 이 계약자가 얼마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하는가. 그죠? 그게 시험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적어놓고 손해의 10%는 900만 원이지만 그러나 뭘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만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야 된다는 게 보험 이론이죠. 합리적이죠. 누구나 많이 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피복제는 가격이 좀 더 싸요. 구조체보다. 그래서 10만 원은 30만 원 선에서 얼마에서? 손해액의 10%다. 그런데 그때는 어찌 되냐면 피복제 단독 사고일 때 많이 적용해요. 왜냐하면 시설이 같이 무너지지 피복제만 따로 상하거나 그렇게 쉽잖아.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죠. 태풍이 불면은 구조체도 쓰러지고 피복제도 손상이 오겠죠. 근데 폭염이 왔다고 생각해봐. 좀 덥죠. 폭염은 더운 날씨 아닌가요? 근데 폭염이라고 해서 그 시설에 있는 철근이 녹아내립니까? 그 정도면 사람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우린 그때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길 바라야 되는데 다행히 구조체는 멀쩡한데 보니까 피복제가 녹아내릴 수도 있죠. 또 흐물흐물해질 거 아니에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면은 피복제 교체해야 된단 말이죠. 자, 들어볼게요. 근데 거기 제가 읽어드린 부분 뭐냐면은 피복제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전체 교체를 원하면 전체 교체 필요성이 있으면 인정해 준다겠죠. 이런 거야. 아까 이만큼만 지금 피해 봤으니까 동시에 피복제 동시에 피해를 봤어요. 그럼 나머지 멀쩡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구조체하고는 달리 피복제는 구멍이 뚫리거나 찍히면 어쩝니까? 그 기능을 해야 못해요. 못하겠죠. 보온하려고 막아놓은 건데 구멍이 숭숭 뚫렸어. 그러니까 평가사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는 멀쩡하네요. 이 부분만 떼와드릴게요. 그럼 어쩝니까? 또 화내겠죠. 아니 뭔 소리야 이거 다 못 써. 비니 못 써. 다시 갈아야 돼. 아 그래요? 다 가실 거예요? 그러면 다 갈 거야. 그럼 어쩝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다 가는 걸 전제로 해서 전액을 어떤다고요? 보상해준다. 그 대신 못 뺀다고. 자기 부담금 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피복제가 원래 처음에 300만 원이 들었어. 설치하는데 근데 절반이 피해를 봤으면 150만 원 피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150만 원을 전손으로 인정해서 다 교체한다면은 원래는 150만 원에 대한 자기 부담금은 얼마였어요? 15만 원이었죠. 그죠? 근데 전부 교체해 줬잖아. 그럼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돼? 30만 원으로 는 대신 전체를 다 교체해 주는 거예요. 손해액은 10%가 최대인데 뭘 넣으면 안 되고 30만 넣으면 안 되고 그 대신 300만 원짜리니까 최대가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그래서 바로 자기 부담금이 얼마가 된다? 30만 원이 된다. 그래서 300에서 30을 뺀 270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 원리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시설이 저 김씨네는 한 5년 전에 하고 나는 오래 했는데 어째서 보험금이 똑같아? 그러면 불합리하죠. 김씨네는 5년 전에 했는데 나는 오래 했단 말이야. 듣고 보니까 불합리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대처 5년 전에 한 김씨네 시설은 좀 가격을 좀 낮춰야 되고 우리는 그대로 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뭡니까?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시설이 비가림 시설은 없지만 원예 시설이나 버섯 재배사 이런데 또는 인삼 해가림 시설은 몇 년도에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그 감가가 된다고 달라져요. 자동차 처음에 뺄 때 5천만 원 주고 뺐잖아요. 그런데 한번 빙 놓고 다니면 어쩝니까?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가를 적용해서 한다. 그러니까 감가 적용하기 때문에 시험을 세팅할 때 감가 적용률을 준단 말이죠. 줘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산정하게 만든다. 보험 가입도 마찬가지죠. 보험 가입도 5년 된 시설하고 올해 새로 신설된 시설하고 가격 가치가 같아. 같은 면적이라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그러겠죠? 왜? 감가상각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 계산하는 방법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 나무는 전에 설명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수학년 감소 추가 보장. 요것도 체크를 한번 해봐요. 이 수학년 추가 보장은 특약사항이죠. 무슨 사항? 특약사항. 특약에 가입해야만 되죠. 근데 보험금 지급하는 공식이 뭐라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여기 자기부담 뺐어요? 안 뺐어요? 못 이겼거든요? 없죠? 아까 수학감소 보험금에서는 자기부담 빼고 지급했죠? 수학감소 추가보장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그래서 보가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니까 0.1의 숫자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와. 그래서 이 포도과수원이 수학감소 추가보장까지 가입했다면 아까 보험금에다가 또 그러니까 아까 1,000만 원이면 그리고 아까 40%가 피해했다면 여기에 지급되는 수학감소 추가보장 보험금 얼마예요? 자, 다시 여기에서 자부담은 10%, 피해율이 40%. 이때 여기에 지급되는 수학감소 추가보장만 지급한다면 수학감소 빼고 얼마를 지급해야 돼?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공식 뭐였어요? 보험 가입금액 1,000만 원 곱하기 피해율 얼마예요? 0.4. 그 다음에 곱하기 몇 퍼센트? 10%. 0.1이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그러면 400만 원에 대한 10%니까 40만 원. 맞게 하면 상관없어요. 이것은. 계속 곱하기를 연결되면 가로치나 안치나 똑같죠? 똑같아요. 사칙이 곱하기로 연산되어 있거나 그러면 그것은 가로치나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빼면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죠. 자부담 안 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했어. 잘 알아. 시험장에 가서 수학연금 추가보장에 대한 보험금과 수학감소 보험금을 함께 지급하셔야 하니까 위에 거 잘했어. 밑에 거 딱 뭘 빼? 자부담 빼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1,000만 원에 대한 지급이 똑같은 거라면 합산은 얼마? 합산해서 얼마? 위에 여기 누부상 없다고 보고 똑같은 조건이면 수학감소 보험금 얼마? 400만 원. 그래서 10% 빼니까 300만 원이잖아요. 여기 40만 원이니까 얼마 지급해야 돼? 340만 원. 아니 수학감소에서는 자기부담 빼야 되니까. 그죠? 수학감소에서는 빼야 되니까 1,000만 원에서 0.4만 원, 0.1에서 300에서 나도 세팅해놓고 여기 수학연금 추가보장은 1,000만 원에 40%에 0.1 그대로 곱하면 10% 곱하면 40만 원인 거야. 합하면 34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끝.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쉬었다가 이어보겠습니다.